네, 저희 오늘은요, 그 사적 대화 모임.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이제 이주민과 인권이란 주제로 세 분을 모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돌아가면서 짤막하게 인사를 나눠주시죠. 뭐 어색하시더라도 하고, 잠깐 하시는 일 소개도 해주시고. 네. 저는 이주민센터 친구라고 하는 구로구 바로 옆에 영등포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 지역에서 일을 한 지는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이주민 분들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나 이제 이주인권 교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구로구에 살고 있고 구민입니다. 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예,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장 임선영입니다. 제가 2004년 이제 인권위에 입사해갖고 이제 한 18년 정도 이제 인권위에서 다양한 업무를 했었었는데 이제 교육 관련해서 인권교육 관련해서 한 6년 정도 하고 스페인에 유학 갔었을 때 그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좀 공부도 좀 해봤었었고 최근에 이제 한 7년 동안 이제 이주인권 팀에서 이제 많은 우리 사회 이제 다양한 이주민들을 만나고 또 이제 사실상 이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열악한 현실에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인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쪽에 있으면서 저도 많이 계속 배워가고 있는 오늘도 이제 또 배울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편한 자리에 이런 주제로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서울시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에서 외국인 주민 인권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혜연 주무관입니다. 문화다양성 이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문화다양성 이해 하면은 뭐죠? 처음에는 청소년 어린이였는데 감수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높은 애들이 받아들이기가 쉽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우리 공무원이에요. 나중에 한번 뒤로 얘기하겠지만은 어깨 무게가 무겁다는 게 실감 나고 이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고 있는 단계고 이제 공무원 연수가 올라가면서 얘가 보는 시야도 달라지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반갑습니다. 야, 오늘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다양한 경험과 배경과 지금 이주민 관련되지만 그 다른 지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그 사전에 저희가 설문을 좀 드리긴 했는데 첫 번째 내용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 속에서 이 지역의 변화를 어떻게 좀 읽고 보고 계신지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거의 경험의 시작도 여기서 시작하신 거죠. 이 일을 여기부터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6년이 길면 길고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서도 혹시 변화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니면 처음에 왔을 때 이 지역이 밖에서 보던 거랑 좀 달랐던가요? 어땠어요? 저는 친구센터에 일하기 전에는 이쪽에 올 일이 없었죠. 이게 연고도 없고 이렇게 여기에 볼 일을 이제 볼 그런 게 없어가지고 친구센터에서 세미나하고 행사하고 이런 거 참여하면서 처음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식당에 가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그림 보고 하면 되는데 그림을 봐도 잘 이게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켜 먹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막 그랬었는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쪽이 뭔가 되게 범죄율이 높다, 무서운 곳이다 이런 인상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난 6년간 더 심해진 것 같다. 점점 심해져서 최근에는 거의 오기 힘든 곳이다라는 인상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은 유동인구가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종로나 이런 데 번화가 같은 데들 있잖아요. 종로, 홍대 입구 이렇게 그냥 대림동도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를 느낀 지는 꽤 오래됐죠.
그런 유흥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심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사고 같은 것들은 종종 있는 편인데, 그게 좀 약간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해서 과대평가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평가? 이런 게 좀 느껴지죠.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 저는 인상이 구로에 대해서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와닿는 거는 오히려? 네네. 왜냐면 제가 똑같이 그럼 선생님 한국에 오신 건 언제 오신 거예요? 저 2000년도에 왔어요. 2000년에? 2000년에 그러면은- 글로벌로 간다고 해서 그 2000년에 처음 오셨을 때의 지금 구로와 지금 구로를 비교해 보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거의 9년 정도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저 아는 동생이 이 근처에 살거든요. 조카가 있는데 수업 아침 학교 등교하면 앞집 아파트에 같은 반의 여학생이랑 만나가지고 같이 학교 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걔는 여기서 태어났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밖에서 보도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저는 이제 체감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놀러 가면 애들이 와서 같이 놀고 있고, 네, 학교에서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그냥 방과 후에는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도시 환경이 많이 깨끗해지고 옛날보다 개선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시행의 장학사 선생님도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이제 안산 원곡초가 전교생 449명 중에 한국 학생이 6명 남았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 정도 아니었다는 거죠. 50%도 안 됐다 그러나요? 그때 30%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빠르게 이렇게 된 건데, 이 원곡초의 아이를 자연스럽게 거기 학군이니까 다니고 있고 그 학부모들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못 견디는 게 그런 순간이래요.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던 이제 아는 엄마들이 아직도 원곡초 다녀? 괜찮아? 이 괜찮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못 견디는 거야. 이제 혹시 내가 무슨 큰 실수를 하고 있나? 우리 애들한테 내가 굉장히 큰 잘못 판단하고 있나? 그래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에 정말 괜찮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 괜찮아요. 잘 다니고 있고 잘하고 있어. 근데 이 외부의 그 시선들이 상황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살아갈 곳인데 외부에서의 그런 시선들은 사실 걷어지기도 않고 빨리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여기서 또 오늘도 잘 누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시작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포인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기 전까지만 하면은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고 이슈가 안 되는데, 이제 그 시점에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할까는,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좀 우리가 정책을 만들든 향후 100년 계획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중장기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보면은 제4차 외국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4회째면은 꽤나 오랜 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동안에 외국인 주민을 어느 위치에다 보고, 마스터 플랜이도 좋든 장기 플랜에 외국인 주민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나가는 방향에서 어디다가 포커스를 둘 건지, 함께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장기 플랜에 사회에 지금 배려자, 참여자보다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향후 같이 갈 사람으로 봤을 때 이런 계획 수립에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주민에서 사실 주민으로 이제 시각 전환이 이루어져야. 그렇죠. 그때가 좀 됐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통계 보신 거 보니까 지금 4.6%. 4.6%. 5%면 이제 말로 다문화 사회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구로구는 훨씬 높죠, 이미. 그렇죠. 이미 그게
초월된 지 한참 됐잖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08년도부터 이제 30 몇 프로로 그냥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는 이미 그 주민으로서 목소리를 당당히 내야 되고, 당당히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미 훨씬 지났는데, 사실 어떤 면을 봐도 실제 그렇게 주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기초행정단위에서조차 유주민들의 목소리가 당사자가 뭐 참여나 또는 목소리가 반영되거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해 갖고 했었을 때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뭐 다문화 사회가 된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뭐 제한외국인법이라든가 처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본계획들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였었는데 지자체에서도 막 조례 만들고 그래서 사실상 조례에서는 이미 외국인 주민에 대한 거를 이제 인정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법도 되어 있었고 정책도 되어 있고 뭐 중장기 플랜도 있었었고 그랬는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들 지자체라든가 국가정책에서 이주민은 이제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의 이게 좀 계기가 돼서 또 이주민 스스로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야, 우리 영역 안에 이주민이 같이 살고 있구나라는 조금은 인식했었던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는 된 부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서 나온 게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주민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영주권자랑 결혼 이주 여성까지다 라고 한 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유지가 쭉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재난지원금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어쨌든 이제 했었을 때 서울시는 바로 이제 수용을 해서 좀 이주 노동자니 유학생이 다 넣쳤었고 경기도도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3차 때 어쨌든 그런 일부 이주민이 아니라 모든 이주민을 그 대상으로 이렇게 했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은 지자체에서는 좀 크다고 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제 어쨌든 문의들은 왔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넓혀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주민 당사자 대상으로 이제 그 모니터링 했었을 때도 그러니까 이주민 당사자들도 맨 처음에는 자기들이 재난지원금의 당사자 대상이 되나를 인식하지 못했다가 아, 나 대상이 되는데 라고 또 이제 그런 권리 인식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주민 정책 하면서 이제 제일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어쨌든 인권 정책에서 이주민이 어쨌든 약간은 좀 비주류 대상이기도 했고 거기에 또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그러니까 이주민 이분들이 어쨌든 참여하고 그 본인들의 권리 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고 소속감을 어쨌든 느껴서 거기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착하다고 해야 될까? 내가 여기까지 바라도 돼? 막 이런 마음 그런 것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도 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나올 건지 그것도 또 고민하는 분들이 또 많은 거고. 근데 선생님 제가 약간 조심스러워서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 아주 솔직히 그냥 선생님 정도 되면 이제 사신지사 있으면 됐고 솔직히 공무원이고 솔직히 배운 만큼 배웠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밖에서 보기에는 근데 선생님도 뭔가 아직도 뭔가 얘기하고 뭐하고 할 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한국인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이렇게 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22년도 이제 들어서면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이제 나오는데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이랑 중국에서 생활한 시간이랑 이제 동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내 제2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외국인 주민의 그 정책의 기한자이면서도 또 수혜자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내가 이거를 생각해서 제안하든가 뭐를 했을 때 외국인 주민의 입장도 생각이 되는 거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한국 사회보다는 이제는 공무원물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를 했을 때 행정적으로 했을 때 어떤 파급 효과가 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뭐 시에서 뭐뭐 한다. 근데 보도 자료가 타이틀을 잘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뭐 민원 전화가 엄청 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별로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법무부하고 어떤 업무를 추진해서 외국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 대림동에 어디서 뭔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거 수위가 이거를 어느 정도 하지 이걸 체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말하고 뭐 할 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네, 양쪽 입장을 제가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 방금 말했던 재난지원금 그럼 처음부터 그 스타트 할 때 포함되고 영주권 포함되고 결혼 이주자 포함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그 정책을 만들었으면 나중에 좀 이렇게 그 하는 거 없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주고 그게 뭐 상하위 그 수입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하든 뭘 할 때 생각을 할 때 옳고 틀리고 그런 걸 떠나서 조금 생각이 맞는 건 사실이에요. 생각이 많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는 것보다도 아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까 그런 고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어쨌든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이제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는 뭐 하나 수립하더라도 그 결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제 진짜 몇 년 뭐 예산 인력 투자해갖고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도 있었었고 또 어떤 거는 그냥 우연찮게 어떻게 다른 걸 통해갖고 했는데 막 그걸 상대방에서 받아들여갖고 확 변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최근에 그 이제 어린이날 그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궁 개방하는 거 관련해 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도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었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 어린이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국인만 적용한다라는 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올해 그 공고를 나갈 때 이 담당자가 그걸 외국인 어린이는 배제한다는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그동안 이제 어쨌든 다문화라든가 인권교육이나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이건 왜 차별인 거라는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사실상 그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위원회도 뭐 진정으로 들어오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네, 다 문제의식을 느껴갖고 그래갖고 지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게 계속. 맞아요. 몰랐어요. 이게 내국인, 외국인 해서 입장료를 무료이고 유료이고 이거를 국능에 안 가가지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학교에서 현장학습 갈 때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공짜로 들어가고 그러나? 이런 것부터 이제 우리가 왜 몰랐지? 캐치를 못했지? 그랬는데 그 공고문이 되게 명시적으로 써주는 덕분에 좀 많이 알게 된. 그러니까 거기 또 그 지침이 되게 오래됐고 사실상 그걸 바꿔오지 않았던 건데 이제 그 사이에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화해 간 거를 반영하지 못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쪽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자기네 궁 개방 정책이 이 외국인과 어떤 무슨 차이가 상관이 있으려나라는 생각을 못 했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 공무원의 마인드가 요만큼이라도 바뀌어지면 진짜 많은 게 바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초창 저도 이제 한 20년 이제 좀 지나가는데 초창기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제 이주민 관련해서 뭔가 이제 그 시에 또는 도에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늘 담당자들이 규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규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외국인을 빼라는 내용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누구도 그러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을 해주라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빼라는 얘기도 없고 해주라는 얘기도 없으니까 담당자가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주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안 주란 말은 그냥 안 주란 말도 없지, 당연히.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렇게 그런
일종의 갈등, 어떻게 보면 갈등이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들을 이제 우리가 키워나가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과정들을 지난 2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남아있던 것들이 이제 문화재청에서 했던 궁궐 입장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직도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우리 말로 이제 글로벌하고 뭐 멀티컬처든 인터컬처든 다 좋은데 행정이 아직도 따라가기는 조금 이게 발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 이게 조금 이게 늦다고 해야 되는 한 박자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살다가 이제 종로구로 이사 왔으면 그 이제 뭐 주소 변경하고 뭐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외국인 등록증 가서 내면 당황스러워해요. 아직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로든가 대림 이제 외국인 주민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화됐잖아요. 익숙한 동네는. 근데 이제 뭐 서초구든가 이제 종로구는 외국인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내면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막 군장군장거려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설명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뭐 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저도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관련해서 그 행정 익숙해짐이 뭐에 대해서 그 이제 미얀마 난민분하고 일본에 같이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가면 출입국 심사대가 있잖아요. 이제 출국할 때 이 난민들은 여행자 증명서라는 걸 이제 한국 정부에서 받잖아요. 그 여행자 증명서를 가지고 자국 여권을 못 쓰니까 출국을 하는데 제가 그분 뒤에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 뒤에 서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이 딱 이제 그 사람도 그걸 알아 이제 오래 걸린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김포공항에 갔는데 그걸 낸 거예요. 난 딴 줄에 섰지. 뒤에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들 주고 했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출국 갈비 공무원이 딱 보는 순간 뭐지? 이게 뭐지?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일단 전화를 해. 장사한테. 끊어 안 되겠지. 이제 가. 그래 한참 있다 와서 그분을 데리고 저쪽 본부에 가서 옆에 사무실에 가서 서로 소곤소곤 거리고 전화도 해보고 하다 문제 없구나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닌데 이제 10분, 15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 직전인데 그 다음번에 나갈 때는 굉장히 빨리 나갔어요. 이제 몇 번 해봐서 경험들이 쌓였대. 이제 뭔지 이게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에피소드면 제가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이제 받고 이제 서울시에 입사를 했잖아요. 공무원 공짜를 잘 모르잖아요. 말은 하고 다 듣고 이해는 하지만 막상 이거 페이퍼를 작성하라고 하면 힘든 것처럼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내 업무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를 긋고 나면 우리 팀에서 우리 과에서 향후에는 조금 시간이 1, 2년 지나가니까 우리 실에서는 뭐를 하고 이제 가면 이제 인권위에서는 뭐를 하고 시야가 조금씩 이제 그 확대되고 배워가는 과정이 있고 인지하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문화 사회의 문화 다양성도 좋고 글로벌 사회도 좋고 적응 기간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제 박동향 씨 유학생이나 여러 말씀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저는 이렇게 마음에 탁 꽂혔는데 갈등은 너무 필연이고 무엇을 해도 갈등이 필연인데 갈등을 피하려고만 해서야 어떻게 하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갈등은 너무 필연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보자. 저 스페인에서 그때 교육 받았을 때 진짜 그 교육 과정 중에서 좋은 게 뭐가 있었었냐면은 부모 교육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갈등 교육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 같은 거는 스페인 사회도 워낙에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이주민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이주민이 왔었을 때 자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기들도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 자녀와 부모 간의 이런 대화나 이런 거 있었을 때 이게 뭐 자연스러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거를 교육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갈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갈등이 이거를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외국인 혐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그러니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언론이나 뭐나 이런 데서 너무 부정적으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또 이제 막상 이제 그 이제 밀접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접하는 쪽에서도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좀 이렇게 안 좋게 나왔던 게 오히려 부딪혔을 때 그랬을 때 일상생활에서 서로 이제 사소한 것에서 이제 서로 이제 나타나는 갈등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갈등 요소를 잡아서 시나 이런 데서 그걸 개선을 하고 시민들도 노력을 하면 그래서 나아지면 그건 또 이제 풀어지는 그 유주민들이 이제 한국에 온 지 뭐 어느 시점에서 따져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뭐 20년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분들도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래되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주민으로서 기여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제 1세대, 2세대는 진짜 뭐랄까 모국을 찾아온 거고 여기에 그 뿌리가 있으면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2세까지는 어떻게 보면 삶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다면 또 근데 초창기도 좋은 점도 있었죠. 그러니까 가족 어쨌든 이 타국에 있던 친척들이 왔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잘 받아들이고 잘 해줬고 근데 3세 쪽으로 이제 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학도 오고 하면서 이제 그런 1세, 2세가 이게 받쳐준 터전에서 잘 크고 자란 거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정착이 되면서 저한테 그런 중국, 특히 이제 대림동이든가 그런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동포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자랑하고 싶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회에 어떻게 환원하고자 하는 거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뭐 우리 1세대, 2세들이 노인들이 이제 귀화하면서 그런 장기적 정책으로 보면 또 하나의 이슈점이 되는 거잖아요. 노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젊은 층에서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분을 같이 해서 어떤 정책이 안착되든가 기여하는 부분을 갖다가 사회 공헌에 어떻게 그거를 이바지할 건지 그것도 하나의 주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주민의 그런 뭐랄까 우리가 공모 사업 있으면 이제 많이 지원하고 하잖아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들 뭐 동포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디어는 좋아요. 근데 이게 페이퍼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보조금 같은 거 이제 지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설명해줘도 어렵고 그 문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전문 용어 쓰면은 우리도 어렵잖아요. 법률 용어든 회계 용어든. 근데 이랬을 때 내 외국인 주민이 같이 해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서 팀워크를 해서 지원하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사회 통합의 이런 단어가 지금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같이 해서 함께 살아나가는 방법 그것도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서로가 좀 약간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죠? 네, 서로 이제 뭘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두가 어쨌든 공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함께 같이 산다라는 건데 그 함께 같이 산다에서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여기에 자기가 살아가는 공간, 집,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좀 더 자신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건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위해서 더 어떤 책임성 있는 뭔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냥 초기 정착했던 사람들이 결국 또 다른 좋은 곳으로 떠난다든가 아니면 경제적 논리에 밀려서 나간다든가 그러지 않고 그래서 여기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러면은 진짜 그냥 계속 그냥 중간 거치는 그렇죠. 이런 걸로 돼버리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은 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새 많이 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뭐 이제 이런 주제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이주민에 대한 어떤
혐오 표현이나 이렇게 차별적인 얘기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다. 그 인터넷 뭐 커뮤니티나 뭐 SNS나 이런데 이제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되게 이제 아이돌들 이제 사진 보고 뭐 이제 팬덤 이제 형성하는 그런 게시판에 한 번씩 되게 유럽 난민 실태 막 이래가지고 막 동영상이 막 주주쭉 올라오면은 막 뷰수가 30만이 넘고 막 댓글 몇백 개가 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도를 넘는 어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이제 그래서 대신에 이걸 수용하는 사람, 이걸 보는 사람한테 어떤 눈을 길러줄 필요는 있겠다 해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의 게시글이 올라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걸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거는 전부 다 사실이 아니거나 뭔가 이제 다른 데서 따온 거, 가짜 뉴스인 것들이 되게 많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시글들을 볼 때 출처를 확인을 한다던가, 뭐 이게 다른 쪽으로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던가, 이게 이제 사실을 말한 건지, 이 게시자의 주장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비판적으로 보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제 스스로가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조금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시야를 되게 너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거고 너를 편협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는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더 폭력적인 영상물이나 이런 거를 접한다거나 뭐 뉴스 기사를 접한다거나 혐오가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어떻게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되는지는 성인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교육시킬 방법이 없어요. 네, 성인들은 정말 고정이 돼 있는 느낌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유럽 사회에서 이제 워낙 거긴 이민 사회고 국경이 이제 자유로운 사회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2005년도부터 그렇게 다문화 교육 관련된 거를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 보는 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결국은 다양성, 정체성과 다양성 그거랑 또 하나가 비판적인 사고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수라든가 어쨌든 그 사회에 막 진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이 두 가지 원칙 하에 이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실상 지금 현대사에서는 막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짜 무분별하게 많은 정보가 오고 그거 갖고 종교처럼 막 이렇게 믿게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거를 사실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스컴이 그렇게 진짜 영향력하고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게 그 실감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 두 분하고 제 박사님 모시고 한 분을 대림로 12분 출구에서 집합을 해서 우리 저기 중앙시장 있잖아요. 그게 다 투어하고 1차, 2차, 3차까지 먹었어요. 그 얘기했던 그 사천 요리집하고 그리고 샤브샤브도 먹고 그리고 두리안 저기 카페 가가지고 또 그 가서도 드시고 그러면서 와 이런 데도 있네. 가실 때는 좋다. 이제 지난 회차들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제 거리감을 좁히고 우리가 더 만나고 더 이해하고 또는 뭐 갈등이라는 것들을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민으로서 아니면 한 사람의 동료로서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거리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게
그 흔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많이 접촉을 하면 감수성이 증진된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주민 밀집 지역인 여기는 감수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늘 접촉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기업의 어떤 통계 그런 거 조사할 때 차별을 느낀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일반 지역사회, 뭐 우리 동네 이런 데는 되게 낮고 학교, 뭐 직장 거기서의 차별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만 놓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마주칠 수밖에 없는 사이들, 예, 회사에서나 뭐 학교에서 뭐 학부모들끼리라거나 그런 데서는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등이 발생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어떻게 갈등을 이제 잘 다루어서 이제 속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거나 뭔가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까가 약간 이제 이주민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제인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나는데 그 가족센터 이제 대표님이 설문을 했대요. 한국에 오신 지 한 10년, 15년 되는 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할 한국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대신 아이를 맡아주거나 또는 물어볼 한국인이 한 명도 있는가? 거의 없다게 나온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가 접촉이라는 게 그 접촉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다 이웃끼리 사실 별로 대화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접촉으로 보는 게 사실은 접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친구로서 동료로서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주민 밀집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냥 놔둬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지난 경험으로 좀 깨달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개선될 만큼, 관계가 좋아질 만큼의 접촉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가 듭니다. 그러니까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거기는 상시적으로 그 마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대림에 두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학교를 가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첫 번째 접근할 수 있는 시도가 이제 어쨌든 상점을 운영하는 그 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었을 때 거기서 어쨌든 좀 관계 개선되는 아니면 어쨌든 그 문화 다양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분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여기서 본인들도 여기가 발전을 해야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 이 구로 지역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먹는 거 말고 뭔가 다른 걸로도 이쪽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사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우리 결혼 이주자의 자녀든 한국에 태어서 낳았던 우리 아이들 이게 단순히 그냥 여기서 생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교육을 받잖아요. 제가 제 경험으로 느낀 건데 그냥 마인드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시작했잖아요. 한국 마인드에 뭐 일하고 뭐 하고 근데 어떤 기본적인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는 뿌리 깊게 아직도 중국적인 무슨 생각은 머릿속에 박힐 수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생활하고 했을 때 얘네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건지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애들을 이끌어 나갈 건지 이게 우리 교사님의 책임뿐만 아니고 당연히 뭐 공직자부터 교사부터 가족까지 이게 우리 다 연대 책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 애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하면 좋지만은
어떤 시점에서 애들이 다른 길로 갔을 때 나중에 그 사회 비용이 지금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이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가 있는 곳에는 부모가 있는 거고 다 같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정말 그러려면 주민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이제 인권 보장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부터 탁탁 막히니까. 유럽 사회 같은 경우는 고령자들이 자원봉사로 발렌티어로 이제 그런 방과후 학교에서 이주민 학생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케어를 해주는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성인들의 기성세대가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계속 못 바꾸고 있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주민 아동들을 성인들이 만나는 어떤 그런 접점을 만들어줬을 때 이 사람 성인들도 아 그냥 이 사람들에서 같이 사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좀 그런 어쨌든 그런 기회들 근데 아무튼 그런 거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성인 한국분과 이주민 아동이 만나는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한테 뭘 요구하면 늘 이제 법이 안 돼 있다거나 아직 시민 의식이 안 돼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을 바꾸자고 하면 심리 인식이 안 됐다고 하고 또 시민 의식 탓하면 법 얘기를 하고 어느 게 먼저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들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그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는 게 약간은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연대의 힘 발휘할 때 발휘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일단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디서 힘을 써야 될지 몰라야 되니까 그런 창구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대림 여기서도 보면은 소소하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다양성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개인이 뭔가 학생들도 또 뭔가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들 그래서 서로 니네 이렇게 했었었네 우리 이렇게 했었었네 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연대하고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조금씩은 좀 더 소속감이나 참여나 이런 거 높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인 거고 맞아요. 이 자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이주민들은 계속 이제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누구나 알고 그런 혐오들도 쏟아지고 하는데 그 지역을 바라보는 사람 입장이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라는 거는 나 말고 무슨 정부나 구나 교육청이 무슨 계획이 있든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적어도 제가 찾아본 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장기 계획. 그래서 이 지역이 이런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무엇을.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서울시 교육청 가서도 늘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대동초의 이주민 배경 학생 비율이 95%고 구로 중 40%고 그 옆에 학교들도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데 교육청의 입장은 뭐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아. 연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누구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것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어떤 현재 상황에 직면돼서야 생각할 때가 닥쳐야 이제 생각할 때가 맞는 그런 정책들이 많죠. 제가 서울시 그 담당 주무관님께 죄송하지만 서울시도 별로 그런 입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시 밀집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죠. 아니요. 전혀 없다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왜냐면 초창기에 서남권 관련돼 가지고 정책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한동안 사업을 이제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건대 쪽, 자양동 쪽.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구로에 다 여러분들 또는 구로문화재단하고 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그 얘기를 이제 해보자라는 취지가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진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이 어떻게 갈 거라는지 우리 나름의 진단을 좀 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뭘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다만 말들이 그냥 말로만 떠돌면 안 되니까 그 말들을 좀 모아서 각자 위치로 다시 가져가고 그걸 약간의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가는 걸 이제 해보자는 취지가 좀 있었죠. 그게 어떠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거의 막 돼가는데 남은 시간에는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뭘 하면 좋을까? 뭐 또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담 이렇게 시에서 뭐를 하면은 항상 보면 자문위원회를 먼저 개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의견이 나오면 그 용역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시작은 미묘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고는 보장을 못하지만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같이 이런 의견을 이제 주제로 이제 공식화하고 이제 내놓고 이게 얘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출발점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뭐 모여가지고 뭐 문제를 뭐 어떻게 대안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의견이 모이다 보면은 또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는 이 모임을 하면서 오늘도 오늘의 가장 큰 결실은 그 두 분을 만나게 한 거라는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안면이 터야 그 다음에 뭐 물어볼 일도 생기고 또 뭔가 떠올랐을 때. 여기서 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지역을 방문해서 또 이런 얘기를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어떤 일을 떠오를 때 한 번 더 이제 좀 떠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사실상 어쨌든 여기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걸 또 인지하고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만들어진 이미지? 그 만들어진 이미지는 어쨌든 전국 단위인 거고 이거는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뭐 12번 출구라든가 이제 어쨌든 영화든 뭐든 거기서 여기를 바라봤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장소 아니면 어떤 뭐 이런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진짜 콘텐츠 같은 거를 어떻게 한번 알아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한번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뭐 춤추시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관광공사에서 그분들이 왜 그 지역들 가서 이렇게 추시면서 거기 좀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문화재 어쨌든 여러 곳 쪽에서 하여튼 여기 대림이나 이런 쪽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컨택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사전 그 설문지에 썼던 게 구로의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도 좋든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 글로 남기는 것보다도 시각적인 게 와닿는 거잖아요. 그런 구로의 아이덴티티가 뭐나 최애연 하면 말이 많다 하는 거 인식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구로 하면은 뭐가 떠오르는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보다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있어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구로 했을 때 그런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 그런 거를 좀 강조해서 12번 출구에다 붙이든가 어디 그 뭐랄까 우리 구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든가 그런 자기의 그런 이미지를 하나 구체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제가 뭐 인천에 살고 또 서울은 출퇴근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로 지역에 대한 거에 대한 걸 잘 몰라다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뭐 아트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아래. 그러니까 뭐 성수동이 지금 공장 같은 경우들이 계속 이렇게 재개발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시민과 가까워지는 분위기를 바뀌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카페나 뭐 이런 거 되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만리동이라든가 또 물레동 같은 경우도 또 거기도 오래된 공장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면은 이거에 대한 인식들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은 되게 핵심이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있겠지만 이 문제를 발생하게 만드는 건 구로 지역 전체가 아니라 구로를 넘어서는 전국에서 일이니까 대응은 전국적으로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정책, 계획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아직도 한국 사회가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와 이런 것들이 별로 구별을 못하고 그냥 한국인이면은 한국말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한국 음식 먹는 것도 당연하고 애국가도 불러야 되고 뭐 이런 요소들에서 너무 좀 이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쉽게 우리가 요구하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게 아니어도 공동체의 일원, 국민이 아니어도 공동체의 일원, 주민으로서의 같이 사는 사람이면서 이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좀 약간 국민만큼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장처럼 생각하라도 내가 사장 아니면 사장처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구민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구민에 소속됐다고 본인이 느껴야 되잖아. 그럴 때 예를 들면 영산구에는 그런 게 있어요. 동장? 명예의 동장처럼.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랬으면 동장 하다 보면 보나 안에서 문제가 꼭 발생하고 트러블이 생길 거거든요. 트러블이 생겨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같이 싸워봐야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동장을 했을 때 당연히 그 동장은 본인의 그 입장에서 자기 주민, 구민을 대표해서 그 의견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내국인, 외국인 뭐 의견 제시해서 당연히 다르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생기면서 이제 완화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플레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년, 5년이 아니라 10년 후에 우리 구로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외국인 주민을 어느 시점에서 어디까지 참여할 건지, 함께 가는 길일 건지.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이게요? 썰렁하지만 한개 라면이래요. 아직도. 아, 함께라면. 웃어버렸어. 썰렁하지만. 구로구가 구민등록제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민등록증 만들어주고 구로구에서 출생한 아동이 있으면 폰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구로구청에 이제 구민등록하는 거죠. 이렇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그런 등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학생증 그거 있었을 때 이제 왜 그 아동들한테 영화라든가 이런 거 할인할 때 이제 학교 밖 학생들, 학교 밖 아동들한테는 그게 학생증이 없으니까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왔던 게 청소년증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처럼 진짜 그렇게 국민증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사회의 그 어떤 상점이나 뭐 이런 데서도 좀 기여해갖고 그 할인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되게 되면은. 제가 왜 웃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 구민증 하게 생각나는 게, 화나는 건 아닌데, 우리 그 주민센터 있잖아요. 문화센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은 주민들은 디스카운트 해요. 근데 우리 외국인 주민은 그게 해당이 또 안 돼. 진짜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다니는 그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게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용하는 횟수가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이제 주민센터든가 아니면은 이제 문화체육시설 있잖아요. 갔는데 내국인은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민세도 내고 있고 종합소득세도 내고 있고 다 내고 있는데 시설 이용에 관해서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아마 공문 보내면 바로 바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워낙에 이런 것도 요새 이슈화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저기가 돼서 사실상. 그러면 이따 끝나고 난 다음에 조례 찾아가지고 내일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게 코로나 때 이제 특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정리를 이제 해야 돼서 좀 각자 이제 한 번씩 쭉 얘기하거나 거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과정도 너무나 필요하고, 또 제도도 같이 따라가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또 제도가 인권에 기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평상시에는 잘 어울려 지내다가도 이런 위기나 재난 상황이 됐을 때 그 구호나 그죠? 네, 이런 위기에서의 그 지원 같은 것들에서 바로 국민과 비국민이 나눠지는 것들을 확인을 하니까 이게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하고 그걸 제도로서 담보해내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어느 순간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어쨌거나 좀 변화시킬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좀 오늘도 또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 말씀씩 정도 하고 마무리 말씀 정도 못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또 오늘 자리 어땠는지 얘기해 주셔도 좋고. 아유, 불러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오늘 되게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얻은 것 같고 또 두 분을 뵈서 또 좋고. 오늘 나왔던 얘기들은 어떻게든지 좀 약간 바꾸거나 가공을 해서라도 좀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도 사실 구로구 주민이기는 하지만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거의 없었어요. 산지 2년밖에 안 되기도 했고, 이게 이제 내가 여기에 평생 살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나는 서울 인간이야라는 생각을 별로 여기에 산지 저도 이제 17년 됐을 텐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뭘까? 이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감성은 뭘까? 그런 고민들을 주민분들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어떤 도시인으로서의 모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 나무하고 저 벽에 이제 낙서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데 이렇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여기 공간도 이쁘고.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 때문에 어쨌든 구로라는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이 안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 골목골목을 어쨌든 이제 다니는 건 되게 좋아해서 저도 동네 골목골목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골목골목 다녔을 때 변화하는 것들,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골목 터냈을 때 보이는 뭐 하초의 아름 예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잘 정리돼서 어쨌든 구로 여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그냥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진짜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는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다 어디에서나 다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해에서 이해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게 우리 말로 말하는 글로벌 도시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속에 중국 하면 대림이 생각날 거고, 한국 속에 프랑스 하면 설의 마을이 생각이 날 거고, 한국 속에 서울 속에 몽골 하면 동대문이 생각이 날 수고, 필리핀 하면은 이제 우리 그 해화동이 생각날 수도 있고,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속담이, 중국 속담인지 어디 속담인지 생각도 안 나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우리가 지금 뿌리고 우리가 기성세대가 뭘 하고 있는지는 우리 차세대에서도 그 결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혼자 가는 것보다도 옆에서 부족할지라도 잘난 사람이 챙겨주고, 부족하면 부족하니까 더 부지런히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함께 같이 가는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항상 퀘스천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같이 향해 나가서 구로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구로가 스타트가 되고, 그게 이어서 뭐 다른 구가 더 될 수도 있는 거고, 함께 하다 보면 서울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나중에 또 같이 한번 다른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칠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